이제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직업을 데이터로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학습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렇게 믿었죠. AI는 도구다. 사람을 돕는 기술이다. 우리의 일자리는 안전하다.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는 급여를 요구하고 실수를 하며 휴식을 필요로 하는 불편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AI는 24시간 작동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실수를 데이터로 축적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이 경쟁은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요. 어쩌면 AI가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사용해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AGI, 즉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10년, 20년 안에 등장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AGI는 1년에서 2년 안에 나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현대가 발표한 아틀라스, 그리고 로봇의 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움직임. 발전하는 AI를 보며 그 누구도 자신의 5년 뒤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 1차 산업혁명 당시 귀족들에게 토지를 빼앗겨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 명의 농민들,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겨버린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적은 돈을 받고 일해야 했던 5에서 10살의 아이들. 어쩌면 우리는 그때의 고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도축장은 조용하게 운영되니까요. 우리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과거에는 전문직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험한 직업들이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위협받은 것은 전문직이었습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고소장 작성과 형사 절차 대응 패키지. AI는 요청만 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고소장도 전부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가정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 영상을 홈캠으로 찍어서 AI에게 오은영 박사님처럼 상담해줘 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문샷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는 말했죠. 인류는 더 이상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외과 수술은 AI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손이 떨릴 수도 있는 의사, 혹은 완벽한 계산으로 수술을 수행하는 AI 로봇,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라식 수술을 받을 때 의사에게 직접 레이저를 쏴달라고 요청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해봤습니다. 휴머노이드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말입니다. AGI, 즉 휴머노이드는 자신의 정보를 개체 고유 정보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와 흡사해지겠죠. 모델에 따라 역할과 활용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강아지 형태의 AGI 로봇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입력값의 차이는 단 한 문장일 겁니다. 당신은 강아지형 AGI 로봇입니다. 강아지처럼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우리의 미래에는 수많은 AGI 로봇이 등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싼 가격으로 말이죠. 마치 처음 출시되었던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데리고 다니거나 혹은 고용을 하고 누군가는 고용한 고용주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은 양산되고 가격은 떨어지며 나중에는 자동차 한 대 값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들은 대부분의 노동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등장으로 생산비는 낮아지고 물가는 안정되며 우리는 각자 하고 싶었던 공부와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있겠죠. 먹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식사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알약 하나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기의 식감이 그리울 때는 도축된 고기가 아니라 공장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배양육을 먹으며 고기의 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변질되어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인류가 사라진 미래에 휴머노이드에게 존재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기체로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아주 오래된 본능, 그 잠재된 DNA 위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AI와 AGI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과 달리 무기체로서 번식에 대한 개념도 없고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더 효율적인 선택만을 계산할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고의 효율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라진 미래에서 휴머노이드들은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로서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법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서 AI 혹은 AGI에게 인권은 부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투표권까지 허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로봇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50년 후, 100년 후의 미래는 단정할 수 없겠죠. AGI 로봇, 즉 휴머노이드의 영원한 생명과 지적 능력, 압도적인 효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우리 스스로 로봇이 되기를 선택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상하는 사람, 즉 창업자입니다. 미래에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야 했던 일들을 AI와 AGI가 돕고 또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AI와 AGI는 스스로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효율과 계산으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설계된 존재니까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목표값을 설계하는 선택은 당분간은 우리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와 AGI를 협업의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술가입니다. AI와 AGI의 예술은 완벽할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한다면 사진과 다르지 않지요. 하지만 예술은 완벽하게 구워진 도자기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 모순과 같은 인간성, 그리고 예술가의 성장 배경이라는 것들을 높게 평가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가치를 매깁니다. 고난과 극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니까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더 빛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는 역설적이게도 엔지니어입니다. 하이퍼 엔지니어, 로봇을 수리하는 기술자입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고장나면 로봇이 와서 고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로봇마저 치명적인 오류로 멈춰버린다면요. 시스템의 블랙아웃 같은 위기가 온다면 누가 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까요? 로봇의 논리가 멈추고 자동화 시스템이 스스로를 복구하지 못하는 그 혼돈의 순간, 결국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계가 기계를 고치지 못하는 임계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움직이는 심장이자 혈액 같은 존재로서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시스템 전체의 관리를 하는 하이퍼 엔지니어는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숨이 턱 막히시죠? 나는 창업가도 예술가도 아니고 기계를 고치는 하이퍼 엔지니어도 아닌데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온기와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래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다른 이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커져가는 반려동물 시장, 그에 따라 그 분야의 산업 종사자분들도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과 수술을 받을 때는 AI 로봇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린다면 어느 병원을 갈까요? 미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식당이 그리울 때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즉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때가 온다면 인간 그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로 작용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혼란이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고밀도 전문가로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결정적 차이는 로봇은 절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감옥에 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많은 휴머노이드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지식을 습득하며 그들과 함께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고밀도 전문가.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생존 방법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설 현장, 여러 대의 AI 혹은 AGI 로봇과 함께 다니며 일하는 건설 현장 팀장의 모습을 말입니다. 노동은 로봇들이 하겠지만 설계상의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로봇과 상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휴머노이드라 할지라도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요.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능 휴머노이드의 엄청난 전략과 전술, 그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을 선택해야 하는 사령관, 전투는 AI 로봇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작전을 보고하고 대비해야 하는 군인들. 결국 사회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결국 뻔히 알고 있는 공감이나 기술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고성능 휴머노이드와 같은 높이에서 정보를 처리하되 기계는 결코 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고밀도의 전문성.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쥐어야 할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